저희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심장혈관 질환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의료 정보 채널 대한심장TV, 대심TV를 시작합니다. 국내 최고의 심장혈관 전문가들과 함께 심장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2016년 국민영양건강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무려 1,1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요, 30세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은 바로 고혈압 환자인데요. 자, 고령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심장학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이시죠. 바로 현병 교수님을 모셨고요. 또 대한심장학회 의료정보학회 이사신 바로 정욱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심장과 고혈압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심장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런 심장혈관 질환의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가 바로 고혈압인 거죠. 그래서 심장혈관 질환을 줄이려면 네. 고혈압을 잘 알고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겠다. 아마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혈압 시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고혈압 환자 1,100만 명. 지금 더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6년 조사 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고혈압은 왜? 고혈압이 대체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죠. 네네. 그러니까 혈관이 가는 곳은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네네. 이제 그중에 중요한 것만 따지면 뭐 뇌, 아, 눈, 심장, 콩팥, 뭐 혈관 이런 것들이죠. 콩팥도 그렇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을 혈압을 낮춰서 그런 중요 장기를 잘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사실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알아두면 좋으신 게 네. 전체 고혈압 환자가 한 3분의 1쯤 되고 전체 인구에, 와. 그다음에 3분의 1은 본인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조절되는 사람이 한 3분의 1에서 조절 잘 되는 나라가 한 2분의 1 정도. 네네. 그러니까 아직 조절을 잘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고 네네네. 또 고혈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혈압을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혈압계가 예전에 이제 수은혈압계, 그러니까 우리 뭐 진료실 풍경에서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청진기를 가지고 수은혈압계를 이렇게 환자의 팔뚝에 직접 커프를 감아서 이거 많이 재주셨었죠. 봤습니다. 옛날 이렇게, 뭐 고전 영화, 그렇죠. 고전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 이렇게 해서 직접 재주시고 네.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제 이런 수은혈압계가 전 세계적으로 제조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4월 이후에는 아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혈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게 가정용 자동 혈압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목형 혈압계도 되게 있죠. 크기도 작고 네. 간편하네요. 근데 이제 예. 팔목형 혈압계는 이제 간단하긴 한데 이게 네네. 이제 표준화된 거는 지금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아주 표준적인 거는 이 자동 혈압계, 위팔에서 재는 자동 혈압계가 이제 가장 표준적인 게 되겠습니다. 네네.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거나 고혈압이 치료가 안 될 때 하는 거는 24시간 활동 혈압계라는 게 있습니다. 와, 그래서- 24시간 왠지 좀 24시간 또 가지고 네, 다닌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0번 정도 재지니까 와. 저녁 때 이제 주무실 때도 재야 되고 그래서 네네. 좀 불편한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네네. 첫 진단 때는 꼭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네네. 혈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끔 이 24시간 활동 혈압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고혈압이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심장혈관 질환의 이제 그 위험도가 가장 낮은 혈압이 한 120에서 80 정도라고 봅니다. 120, 80년. 이제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낮추면 그런 발생 심혈관 질환이 이제 낮아지는데 그 심혈관 질환이 낮아지는 것이 증명된 게 140에 90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20에 80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가장 낮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그 위험도가 올라가지만 네. 혈압을 낮추었을 때 그 효과가 증명된 것은 140에 90.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기준을 140에 9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혈압을 쟀는데 다행히 140, 90이 집에서는 안 나왔는데 또 병원 가면 또 뭐 150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 어떻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원래 그 경찰서에 가면 가슴이 뛰고 아, 병원에 가면 혈압이 오르는 게 네네. 네, 그 이제 만고의 진리인데 집에서 가정에서 쟀을 때는 정상인데 병원에 가서 높아지는 경우는 우리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백의. 하얀 배그를 하얀 옷을 봤을 때 네네. 하얀 가운을 봤을 때 혈압이 높아진다고 해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고 거꾸로 이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밖에 나가면 높아지는 분들을 이제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그거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그게 중요한 이유는 네네. 이제 진짜 혈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네. 병원에서만 높다고 약을 썼을 때 그 배구고혈압 환자는 너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갔을 때. 그다음에 감염고혈압 환자는 혈압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감염고혈압 같은 경우가 특히 예후가 나쁜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정상이 되니까 네네네. 치료를 못 받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24시간 활동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중요한 게 가정혈압이 되겠습니다. 가정혈압을 정확하게 재실 수 있으면 좋은데 가정혈압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혈압은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편안할 때, 그 다음에 가장 안정시에 혈압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화장실 다녀오셔서 한 15분 뒤에 네네. 이렇게 앉아서 심장 높이에서 재시는 거죠, 정확하게. 네네. 그래서 그 1분 간격으로 2번을 재서 평균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면서 한다든지 말을 하면서 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포시 눈을 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혈압을 재시는 혈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같은 방법으로 네. 한 번 더 재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재서 5일간 거를 재우시면은 이 24시간 활동혈압을 잰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가정혈압 10번을 잘 재면 네네. 24시간 60번 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지금 제가 간호사가 아닌 의사한테 직접 이렇게 혈압 측정 받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수님, 저 왼쪽에 재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재야 되나요? 원래 해부학적으로 네네. 일반인이 혈압이 오른쪽이 한 10에서 15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축기압이. 근데 네네. 양쪽을 재서 높은 쪽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더 혈압이 높을 수 있다는 네네. 겁니까? 그래서 심장하고- 높은 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이게 대개는 이게 좀 가슴 하고. 높이에서 재야 되니까 네. 이걸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계를 높여야 기계는 되지 상관이 없다고 돼 높여야 있고.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는 상관없고 네네. 요 센서가 심장에 높이면 됩니다. 여기가 센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 항상 이게 그렇죠. 심장 근데 높이로. 이렇게 여기 오목에서 약간 네네. 1-2cm 위쪽에다가 이제 센서를 두고 네네. 그 다음에 커프는 한 20% 정도 큰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팔뚝 네네. 지름에. 그래서 네네네. 이게 너무 두꺼운 분들은 큰 걸 쓰셔야 되고 소화는 작은 걸 쓰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지금 꽉 끼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눌러서 누르는 거. 전 국민한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눈을 감고 계신 게 좋아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됩니까? 네, 안정을 하고 나는 혈압이 괜찮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되겠죠. 그렇죠. 140에 98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신기하다. 이게 이제 아니, 배그 고혈압 효과죠. 배그 고혈압 네, 효과 이게- 얘기하지만 내가 평소에는 정말 정상 혈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네. 원래는 이 팔을 사실은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은 일하다가 이렇게 재는 거 아니죠 원래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좀 높게 나오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운동을 이거 하고 보여줘야 되죠. 네, 148에 95. 140을 네. 95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혈압을 직접 재봤는데요. 제가 원래 정상 혈압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150이 넘고 또 148.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 고혈압 환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혈압을 한 번 재서 네네. 뭐 단시간에 재서 고혈압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고혈압을 진단하려면 네. 최소한 한 1, 2주 간격으로 몇 네. 번을 더 잰 다음에 측정하는 게 좋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혈압이라든가 또는 집에서 편안하게 혈압을 재서 정말 고혈압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커피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식사 후 커피를 한 잔 가득 마셨습니다. 예. 그래서 커피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실제 고혈압일 수도 있으니까 네. 반드시 정상인지 또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는지는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더 측정해서 네.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커피 영향이 꽤 크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럼요. 그래서 그 가정혈압을 재실 때도 측정 전 40분 이내에는 네. 흡연이나 그 카페인이나 또 아. 니코틴 같은 거 네. 그런 걸 이제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 혈압 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혈압 재는 그 혈압에 대한 수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혈압을 올바르게 재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또 혈압 재는 방법 영상을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우리 이 두 분 최고 전문가 분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다음 또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